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더 잔인한 현실은 그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에 닥쳐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고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이 동결됩니다. 장례 비용조차 꺼낼 수 없고 생활비는 막막해집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게 또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많은 분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놓치는 순간 평생 후회하게 되고 남은 인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실수는 바로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계좌가 모두 동결되어 생활비를 쓸 수 없게 되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연금을 놓쳐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8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이미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성공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분들의 공통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고인의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장례 비용을 쓸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전후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비용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며 이후 3개월간의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생존 배우자 명의의 통장이나 가족들이 미리 준비해둔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의로 자동 이체되고 있는 항목들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공과금, 보험료, 휴대폰 요금, 카드 대금, 대출 상환금, 적금 납입, 각종 구독 서비스 등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나 체크카드 자동 결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좌가 동결되면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근 몇 개월간의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모두 적어두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각 항목별로 금액, 결제일 업체명, 연락처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처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필요 없는 서비스는 해지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다른 명의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연체료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보험금과 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돈은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모든 연금은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금 신청 과정에서는 먼저 고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신용카드 부대보험, 은행 적금이나 대출과 연계된 보험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협회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 명의로 된 모든 보험 계약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수급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금도 직장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보험금과 연금에는 신청 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있고 연금은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각종 서류와 비밀번호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비밀번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 보험 홈페이지, 각종 금융기관 사이트, 증권계좌,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인이 이런 정보를 따로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먼저 잠금을 해제해서 각종 앱의 로그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잠금을 풀 수 없다면 통신사에 문의해서 해결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있는 고인의 모든 금융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확한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향후 상속 절차나 각종 신청 과정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서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여러 부씩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상속 관련 업무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퇴직금, 골프회원권, 자동차 같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빚이나 대출 같은 소극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 명의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각종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피치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로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많거나 사업을 하고 있던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다양한 공제와 특례가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5번째는 각종 계약과 생활 서비스의 명의를 변경하는 일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휴대폰, 케이블 TV, 아파트 관리비, 각종 보험, 신용카드, 대출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서비스들이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과정은 업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 업체에 전화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다소 번거롭지만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생필품 관련 서비스가 1순위이고 통신비, 보험료가 2순위, 그 외 서비스가 3순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연체되면 연체료가 붙고 심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가입했던 각종 멤버십이나 구독 서비스도 확인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클럽, 골프장, 각종 온라인 구독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계약이 해지되면서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다른 카드를 준비해 두거나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입니다. 고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던 경우라면 반드시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거나 뒤늦게 높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경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다른 가족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병원비나 미납 의료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도 상속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고인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었거나 계약상의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사업상 계약, 보증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법적 관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개인 사업자였다면 사업 관련 업무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리, 세금 신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
거래처와의 정산 등 복잡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향후 생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당장의 업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생활 수준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고인 명의라면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세나 월세라면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살기에 너무 큰 집이라면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더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충격과 복잡한 업무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심리상담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성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큰 투자 결정 같은 일은 충분히 생각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큰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기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보험 문제를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해 드리겠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같은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거나 서둘러 결정하라고 재촉한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한 업무 처리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 건강을 놓치기 쉽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서류나 정보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각종 증명서, 계약서, 통장, 카드, 인감 등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되 목록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0점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지고 진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도움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친척, 친구들,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법률이나 세무 관련 업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해결했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당장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전반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째,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처리한 업무, 연락한 기관, 받은 조언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비슷한 업무를 처리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실수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도 유용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이가 안정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중요한 업무는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금융 업무 정리부터 시작해서 보험금과 연금 신청, 중요 서류와 비밀번호 정리, 상속 절차 진행, 각종 명의 변경,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 업무까지,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고리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법률, 세무, 보험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입니다.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의 삶도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슬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안정되고 의미 있게 이어지려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